오늘은 핀란드 작가 토베 얀손의 보이지 않는 아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베 얀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베 얀손은 1914년 조각가 아버지와 일러스트레이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무민 가족과 대홍수를 출간하면서 무민 시리즈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에는 어린이 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드레센상을 수상했고요. 핀란드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27일 고향 헬시키에서 86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림책과 동화 등의 무민 시리즈뿐만 아니라 소설과 회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무민 시리즈는 텔레비전, 만화, 영화와 뮤지컬로도 제작됐고요. 또 동화의 무대인 핀란드 난탈리에서는 무민 테마파크가 세워져서 해마다 방문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이는 1962년에 발표됐는데요. 1964년 국제아동 청소년 도서협의회 핀란드 지부가 수여하는 핀란드 아동 청소년 문학상 안니스반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무민 연작소설 가운데 유일한 소설집으로 표제작 보이지 않는 아이를 비롯해서 단편소설 9편이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6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아이 전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아이. 비 내리던 어느 어두운 저녁에 무민 가족이 베란다 탁자에 둘러앉아 버섯을 다듬고 있었다. 신문지로 뒤덮인 탁자 한가운데에는 호롱불이 불을 밝히고 서 있었다. 하지만 베란다 구석은 그림자에 잠겼다. 무민 파파가 말했다. 미가 또 밤색 젖버섯을 따왔군요. 작년에는 광대버섯을 따왔더랬지요. 무민 마마가 말했다. 내년에는 꾀꼬리버섯을 따올지도 모르니까 기대해봐요. 하다못해 포도주색 무당버섯이라도 따오든지요. 희망이라도 품고 사는 편이 낫겠죠? 이렇게 말한 미인은 혼자 낄낄거렸다. 모두 조용히 평화롭게 계속 버섯을 다듬었다. 그때 갑자기 창유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기다리지도 않고 토티키가 들어와서는 젖은 비옷을 탈탈 흔들어 털었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빗속에 대고 소리쳤다. 들어와, 들어와. 무민이 물었다. 누굴 데려왔어? 토티키가 말했다. 닌니를 데려왔어. 저의 이름이 닌니야. 토티키는 문을 연 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토티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부끄러우면 밖에 있어도 돼. 무민 마마가 물었다. 비에 젖지 않겠니? 토티키가 탁자로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민 가족은 버섯을 다듬다 말고 설명을 기다렸다. 다들 알겠지만 너무 자주 겁먹으면 잘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한 투티키는 예쁜 눈덩이를 닮은 조망만한 먼지버섯 하나를 먹어치웠다. 그래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아주머니가 잘못 돌봐주는 바람에 닌니가 겁을 먹었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를 만나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괄괄한 성격이라면 차라리 이해하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는 쌀쌀맞게 빈정거리더라고요. 무민이 말했다. 빈정거린다고? 투티키가 말했다. 내가 끈적이는 버섯을 밟고 넘어져서 다듬어 놓은 버섯 한가운데 주저앉았다고 상상해봐. 엄마라면 당연히 화를 내겠지?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아. 대신 쌀쌀맞게 빈정대며 말하지. 내가 그렇게 춤추고 싶어 한다면 어쩔 수 없다만 음식에 대고 그러지 않으면 고맙겠다 하는 식으로. 무민이 말했다. 어휴, 진짜 기분 나쁘네. 투티키가 맞장구 쳤다. 맞아, 왜 아니겠어. 그 아주머니가 딱 그랬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빈정거리기만 하니까 결국 아이가 점점 옅어지더니 보이지 않게 되기 시작했어. 지난 금요일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친척은 볼 수가 없다면서 나한테 닌니를 맡겼어. 미희가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어떻게 했어? 혼쭐을 내주기라도 했어? 투티키가 말했다. 그렇게 빈정거리는 이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일이야. 나는 닌니를 집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지금은 닌니를 다시 보이게 해달라고 저희 가족한테 데려왔고.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빗줄기만 베란다 지붕을 타닥타닥 두드렸다. 가족들 모두 투티키를 바라보며 생각이 잠겼다. 무민 파파가 물었다. 닌니가 말은 하니? 아니요. 하지만 닌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친척 아주머니가 목에 매달아 놓은 작은 종이 있어요. 투티키가 다시 문을 열었다. 투티키는 어둠에 대고 소리쳤다. 닌니! 서늘하다 못해 싸늘한 가을바람이 베란다로 훅 끼쳐들었고 젖은 풀바디로 네모꼴 불빛 한 줄기가 나타났다. 잠시 뒤 머뭇머뭇 조심스레 울리기 시작한 작은 종소리가 계단 위에 올라와 멎었다. 둥글게 묶인 까만 리본에 은방울이 달린 채 허공에 둥둥 떠 있었다. 닌니의 목은 무척 가늘지도 몰랐다. 투티키가 말했다. 자, 이제 이쪽이 내 새 가족이야. 가끔 아주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굴지만 꽤 좋은 가족이지. 무민 파파가 말했다. 의자를 하나 내주렸구나. 닌니는 버섯을 다듬을 줄 아니? 투티키가 잘라 말했다. 전 닌니를 잘 몰라요. 여기 데려왔을 뿐이에요. 저는 다른 볼 일이 있거든요. 언제 하루 들르셔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투티키가 가고 난 뒤 무민 가족은 쥐 죽은 듯 앉아서 텅 빈 의자와 은방울만 바라보았다. 이윽고 꾀꼬리버섯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보이지 않는 두 손이 바늘처럼 뾰족한 입과 흙을 털어냈고 버섯을 잘게 찢더니 마침내 광주리에 담았다. 새 버섯 하나가 둥둥 떠올랐다. 깜짝 놀란 미희가 말했다. 흥미진진한데? 먹을 것 좀 줘봐.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나 궁금해. 무민 파파가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닌니를 어떻게 해야 다시 보게 할 수 있을지 알겠어요? 의사한테 가봐야 할까요? 무민 마마가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닌니가 잠깐 아무한테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는지도 몰라요.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투티키가 그랬잖아요. 더 나은 방법이 생각날 때까지 가만히 두는 편이 낫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무민 마마는 마침 비어있던 동쪽 다락방에
닌니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은방울이 딸랑거리며 자신을 따라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자 무민마마는 한때 잠깐 함께 살았던 고양이가 떠올랐다. 무민마마가 다락방 침대 머리맡에 저녁마다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사과 한 알과 주스 한 잔, 줄무늬 캐러멜 3개를 나란히 놓아주었다. 그런 다음 촛불을 켜며 말했다. 닌니 이제 자려무나? 늦잠 자도 괜찮단다. 아침 커피는 식지 않게 보온 덮개 아래 놓아둘게. 혹시 무섭거나 뭐가 필요하면 내려와서 방울소리만 내렴. 무민마마는 이불이 저절로 올라갔다가 작은 언덕 모양으로 봉긋하게 가라앉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와 동시에 베개는 움푹 패였다. 무민마마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외할머니가 틀림없는 민간요법이라고 적어놓은 오래된 비망록을 들추었다. 사악해진 눈, 우울증 치료법, 감기. 아니야. 무민마마는 비망록을 넘기며 계속 찾았다. 마침내 비망록 끝자락에서 외할머니가 이미 손을 꽤 떨 때쯤 써놓은 글을 찾아냈다. 누가 희미해져 보기 어려워졌을 때 그래 다행이야. 무민마마는 제법 복잡한 처방을 읽어내려갔다. 그런 다음 어린 니니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다. 종은 딸랑거리며 한 걸음에 한 계단씩 내려왔고 한 발짝 내딛는 사이에 잠깐씩 멈추었다. 무미는 아침이 다가도록 기다렸다. 하지만 오늘 가장 흥미진진한 모습은 닌니의 은방울이 아니었다. 닌니의 2 발이었다. 무척 작고 가지런한 발가락이 서로 딱 붙어있는 닌니의 2 발이 계단 아래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닌니의 2 발을 마법이 흘린 듯이 뚫어지게 바라보며 벽난로 뒤에 숨어 있었다. 이제 닌니가 커피를 마셨다. 커피잔이 떠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마멀레이드를 바른 샌드위치도 먹었다. 커피잔은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한 다음 찬장에 놓였다. 닌니는 정리정돈을 무척 잘하는 아이였다. 무민이 정원으로 뛰어나가 소리쳤다. 엄마, 닌니가 발이 생겼어요. 발이 보여요. 무민마마는 사과나무 위에서 생각했다. 그럴 줄 알았어. 외할머니의 약은 틀림없지. 닌니의 커피에 약을 탈 생각을 하다니 나도 참 기발해. 무민 파파가 말했다. 정말 잘 됐군요. 닌니의 얼굴이 보이면 훨씬 더 좋겠어요. 이야기를 나눌 때 보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기분이 안 나요. 대답도 못 듣고. 무민 마마가 주의를 주었다. 쉿. 닌니의 2 발이 사과가 떨어져 있는 풀밭에 서 있었다. 미이가 소리쳤다. 닌니, 안녕? 돼지처럼 늘어지게 작구나. 얼굴은 언제 보여줄래? 얼굴이 못생겨서 보이지 않게 했나 보지? 무민이 작게 속삭였다. 입 다물어 상처받잖아. 그러고는 호들갑을 떨며 닌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미이는 신경 쓰지 마. 매정한 애거든. 우리 집에 있으면 위험한 일은 없어. 그 끔찍한 아주머니가 생각날 새도 없을걸. 그 아주머니가 널 데리러 올 수도 없고. 바로 그 순간 풀밭에 서 있던 닌니의 2 발이 가까스로 보일 만큼 흐릿해졌다. 무민 마마가 화가 나서 말했다. 무민, 왜 그렇게 어리석게 구니? 저 아이에게 그 일을 떠올리게 하면 안 되는 줄은 알았어야지.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사과 따렴.
가족들 모두 사과를 땄다. 닌니의 두 다리가 점점 다시 또렷해지더니 나무에 올라갔다. 아름다운 가을 아침이었고 그늘에 있으면 코끝이 조금 시리기도 했지만 햇볕 아래 있으면 여름 같았다. 밤새 내린 비에 젖어든 추위가 온통 뚜렷하게 빛났다. 사과를 다 따고 나자 무민파파가 가장 커다란 사과 분쇄기를 꺼내왔고 모두 함께 사과를 으깨기 시작했다. 무민은 분쇄기 손잡이를 돌렸고 무민마마는 분쇄기에 사과를 채워 넣었으며 무민파파는 잼단지를 들어 베란다로 옮겼다. 미인은 나무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났다. 뾰족한 유리 조각이 덕지덕지 박힌 잼더미가 정원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다. 그 옆으로는 닌니의 두 발이 창백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무민마마가 말했다. 아, 우리가 뒤형벌에게 주는 단지가 거기 있었구나. 이제 저 단지를 벌판에까지 들고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는걸? 게다가 땅에서 뭐든 수확하려면 가을자락에 땅한테 선물을 줘야 한다고 외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단다. 닌니의 두 발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그 위로 가느다란 두 다리도 나타났다. 다리 위로 갈색 치맛단도 어렴풋이 보였다. 무민이 소리쳤다. 닌니 다리가 보여요. 미아가 사과나무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축하할 만한 일이군. 점점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왜 그렇게 칙칙한 갈색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렇구나 알겠네. 무민마마는 혼자 고개를 주걱거리며 외할머니의 현명함과 신통한 민간요법을 되새겼다. 닌니는 하루 내내 무민 가족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다녔다. 가족들 모두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방울소리에 익숙해졌고 닌니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더는 하지 않았다. 저녁 즈음에는 다들 닌니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 하지만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무민마마는 서랍에서 장밋빛 쇼를 하나 꺼내 작은 드레스를 만들었다. 완성된 드레스를 들고 무민마마는 불이 꺼진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펼쳤다. 그런 다음 남은 천으로는 폭이 넓은 머리띠를 만들었다. 무민마마는 무척 재미있었다. 꼭 인형 옷을 다시 만드는 기분이었다. 가장 재미있는 점을 꼽으라면 인형 머리가 노랑인지 검정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닌니가 새 옷을 입었다. 닌니는 목까지 보였고 아침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 내려와 무릎을 굽히고 인사하며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민 가족은 어찌나 당황했던지 말을 잊어 난처할 정도였다. 더구나 닌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를 보아야 할지 당최 알 수가 없었다. 물론 닌니의 눈이 있는 자리일 법한 방울의 조금 위쪽에 눈길을 두려 노력했다. 하지만 눈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뭐든 보이는 쪽으로 향하곤 했다. 하지만 그러면 예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무민파파가 헛기침을 하더니 운을 떼었다. 보기 좋구나. 오늘 꼬마 닌니가 더 많이 보이다니.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좋은 일이지. 미이는 깔깔대며 숟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려댔다. 미이가 말했다. 내가 말을 시작하다니 잘 됐어. 너한테 이야깃거리가 있다면 말이지만 할 줄 아는 괜찮은 놀이라도 있어? 닌니가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런 게 있다고는 듣긴 했지만. 무미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래서 아는 놀이를 닌니에게 모조리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무민과 미이와 닌니는 강으로 내려가 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닌니가 놀이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다. 닌니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고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하고 진지하게 좋아, 정말 재미있어. 물론이지. 라고 했지만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예의상 놀이를 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미이가 소리쳤다. 아유, 다음에 뛰라고. 높이 뛰기도 못하니? 닌니의 가느다란 두 다리가 고분고분 달리고 높이 뛰기를 했다. 그런 다음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다시 가만히 서 있었다. 방울이 둘러진 텅 빈 목둘레가 기운 없어 보였다. 미이가 소리를 질렀다. 칭찬해달라는 거야, 뭐야? 힘이 하나도 없나 보지? 혼쭐이 나고 싶은 거야, 뭐야? 닌니가 가는 목소리로 얌전히 말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민이 실망해서 중얼거렸다. 닌니가 놀 줄을 모르다니. 미이가 말했다. 쟤는 화낼 줄도 몰라. 닌니는 그게 문제야. 이봐. 미이가 닌니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며 아주 가까이까지 바싹 다가앉더니 말을 이었다. 넌 싸울 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얼굴이 보이지 않을걸? 내가 장담하지? 그렇구나. 닌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무민과 미이는 닌니에게 놀이를 가르쳐주지 않기로 했다. 닌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아하지 않았다. 제때에 웃을 줄을 몰랐다. 제대로 웃은 적도 없었다. 그런 닌니의 모습은 이야기하는 일을 맥풀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닌니는 혼자 있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도 닌니는 여전히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닌니의 장밋빛 드레스가 무민마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익숙해졌다. 무민마마가 걸음을 멈추자 은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멈추었고 무민마마가 뒤이어 걸으면 은방울도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커다란 장밋빛 리본이 드레스 조금 위에서 둥둥 떠서 흔들거렸다. 조금 이상한 광경이었다. 무민마마는 외할머니의 민간요법 약을 계속 주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무민마마는 약을 더 주지 않기로 하고는 머리 없이도 잘 살아왔고 닌니가 특별히 아름답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가족들은 저마다 닌니의 생김새가 어떨지 상상해 보았는데 서로 좀 더 친해지려면 가끔은 필요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무민 가족은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느라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 놓으려고 숲을 지나 바닷가 모래밭으로 갔다. 닌니는 여느 때처럼 가족들 뒤에서 날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따라왔지만 바닷가로 내려갔을 때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모래밭에 엎드려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무민 파파가 물었다. 닌니가 왜 저럴까요? 뭐가 저렇게 무서울까요? 무민 마마가 말했다. 전에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럴지도 모르겠어요. 무민 마마는 몸을 숙여 속삭이며 닌니와 이야기했다. 그러더니 다시 몸을 펴고 말했다. 맞아요. 처음이라네요. 바다가 너무 커 보인대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어린애잖아. 미이가 이렇게 입을 열었지만
무민마마가 미희를 엄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남 흉보기 전에 너부터 잘하렴. 이제 배를 끌어올리자꾸나. 모두 부잔교를 건너 투티키가 사는 탈의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투티키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무민파파가 대답했다. 머리만 보이면 된단다. 지금 당장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 괜찮아지겠지. 잠깐 배를 끌어올리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투티키가 말했다. 그럼요. 배를 끌어올려 용고를 위로 향하게 뒤집어 놓았을 때 닌니가 물가로 살금살금 걸어가더니 젖은 모래 위에 우뚝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민 가족은 닌니를 가만히 버려두었다. 무민마마가 부잔교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머, 물이 어쩜 이렇게 차디차 보일까? 그러더니 살짝 하품을 하고 나서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무민파파가 무민에게 눈짓을 보낸 다음 얼굴을 무시무시해 보이도록 찌푸리고 무민마마의 뒤로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가기 시작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무민파파는 젊었을 때처럼 무민마마를 바다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다. 놀라게 할 마음조차 없었고 그저 아이들을 잠깐 재미있게 해주려던 생각뿐이었으리라. 하지만 무민파파가 미처 닿기 조전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빨간 빛이 번쩍거리며 부잔교 위로 날아오는 바람에 무민파파는 정신이 나간 듯 소리를 지르며 모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다. 닌니는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이로 무민파파의 꼬리를 깨물어 버렸는데 닌니의 이는 날카로웠다. 미희가 소리쳤다. 잘한다 잘해. 나도 그렇게는 못할 텐데. 조그마한 들창코에 빨간 앞머리가 나 있는 환한 얼굴로 닌니가 부잔교에 서 있었다. 닌니는 무민파파에게 고양이처럼 칵 소리를 내며 고함쳤다. 아저씨가 저 크고 무서운 바다에 감히 아주머니를 빠뜨리려고 했어요. 무민이 소리쳤다. 닌니가 보여요. 보인다고요. 귀여워요. 무민파파가 물린 꼬리를 보며 말했다. 나름대로 귀엽구나. 얼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본 중에 가장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고 가장 잘못 보살핌 받은 아이야. 무민파파는 부잔교에 엎드려 지팡이로 모자를 건져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민파파가 미끄러져 물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바로 올라온 무민파파는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며 바닥에 발을 딛고 섰는데 두 귀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닌니가 소리쳤다. 와, 진짜 재밌네. 아니, 진짜 신기해. 그리고 부잔교가 흔들릴 만큼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투티키가 말했다. 닌니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어요. 무민 가족이 쟤를 미희보다 더 고약하게 바꿔놓았네요. 닌니가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무민 마마가 말했다. 이게 다 외할머니 덕분이란다.